이 자료는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하는 2026년 2월 24일자 대한민국 과학기술 뉴스입니다. 오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정말 어지럽다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네, 아무래도 당장 뉴스만 틀어도 대통령 내란 재판이라는 초유의 사법적 상황이 실시간으로 보도되고 있으니까요. 맞아요. 막 밖으로는 그 트럼프 행정부발 관세 전쟁에다가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긴장감까지 최고조에 달해 있잖아요. 그야말로 2026년 현재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혼돈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들이 여러분의 일상과 직업 그리고 안전에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올지 깊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이처럼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극에 달한 시기를 우리는 아주 냉정하고 객관적인 사실로서 직시해야 하는데요. 재미있는 건 이런 거대한 정치적 또 경제적 폭풍 속에서 국가의 진짜 생존을 결정짓는 보이지 않는 전쟁터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술 주권의 영역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과거에는 기술이 단지 산업을 발전시키는 도구였다면 지금은 외부의 충격을 흡수하고 국가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강력한 완충지대이자 방패가 되었습니다. 네, 당장 실리콘밸리에서 들려오는 소식만 해도 좀 숨이 막힐 지경이거든요. 그 AI 모델을 하나 개발하는데 예전에는 보통 1년이 걸렸다고 하잖아요. 네, 통상적으로 그 정도 시간이 필요했죠. 그런데 이게 지금은 단 한 달로 단축됐다고 합니다. 비유하자면 우리가 쓰던 오래된 스마트폰에 최신 고사양 앱을 깔았을 때 기기가 아예 멈춰버리는 현상 있잖아요. 네, 감당을 못하는 거죠. 네, 맞아요. 이른바 레거시 시스템의 화석화가 기업 단위에서 무서운 속도로 벌어지고 있다는 뜻 아닐까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단순히 개발 기간이 짧아졌다, 이런 1차원적인 성과로만 볼 게 아니거든요. 이 미친 듯한 속도를 조직의 인프라나 의사결정 구조가 따라가지 못하면 그 벌어진 틈새만큼 막대한 기술 부채가 쌓이게 됩니다. 기술 부채요? 빚이 쌓인다는 뜻인가요? 네, 빚이 쌓이면 결국 파산하듯이 기술 부채가 누적된 기업은 시장에서 도태되는 걸 넘어 아주 치명적인 내상을 입게 되죠. 내상이라면 결국 핵심 인재들이 빠져나간다는 의미로 들리는데요. 그렇습니다. 가장 뛰어난 인재들은 정체된 조직을 견디지 못합니다. 더 빠르고 혁신적인 자신의 아이디어를 즉각 구현할 수 있는 조직으로 대거 유출될 수밖에 없죠. 속도가 곧 생존이군요. 맞습니다. 지금 AI 세계에서 1년 대 한 달의 격차는 효율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장에서 기업이 살아남기 위한 절대적인 생존 조건 그 자체가 된 겁니다. 어제의 기술에 안주하는 순간 기업의 내일은 지워지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와, 듣기만 해도 서늘하네요.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이렇게 빛의 속도로 진화한다면 그걸 뒷받침하는 하드웨어의 압박감도 엄청날 텐데요. 당연히 엄청난 부담이 가중되죠. 마침 이 글로벌 관세 전쟁의 포화 속에서 아주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해줄 소식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차세대 D램 생산에서 꿈의 수치라 불리는 수열 80%를 전격 돌파했습니다. 네, 대단한 성과입니다. 일반 소비자 입장에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확 와닿지가 않는데 이게 단순히 공장에서 불량품이 줄었다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닌 거죠. 불량품 감소 정도가 아니라 이건 아주 확고한 경제적 해자, 즉 적들이 함부로 넘어올 수 없는 철옹성을 구축했다는 선언입니다. 철옹성이요? 네, 수율이 80%를 넘겼다는 건 원가 경쟁력과 공급망 지배력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했다는 뜻이거든요. 지금처럼 관세 장벽이 높아지고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는 시기에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먼저 줄을 서서 우리 반도체를 타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 무기죠. 자연스럽게 협상의 주도권을 쥐게 되겠네요. 우리가 완벽한 갑의 위치에 설 수 있는 카드를 쥐었다는 거군요. 그렇죠.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이 반도체 기술 유출 사건을 파기환송하며 아주 엄중한 잣대를 들이댄 맥락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기술 유출 문제요. 이거 정말 심각하죠. 네, 아무리 완벽한 방패를 만들면 뭐합니까? 그 설계도를 누군가 빼돌린다면 말짱 도루묵이 되잖아요. 압도적인 제조 혁신만큼이나 철저한 사법적, 제도적 기술 보호가 맞물려야만 이 수율 80%라는 성과가 진정한 국가적 자산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쪽 편을 들 문제가 아니라 그저 객관적으로 국가 산업을 보호해야 하는 명확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튼튼한 하드웨어라는 방패가 생겼으니 이제 그 위에서 데이터가 막힘없이 달릴 보이지 않는 고속도로가 필요하겠죠. 네, 인프라가 필수적이죠. 스페인에서 열린 MWC26 현장에서 그 고속도로의 설계도가 공개됐습니다.
SK텔레콤이 육지 백서 아테나를 발간했다는 소식인데요. 네, 통신업계에서는 아주 중요한 이슈입니다. 저는 이 육지를 우리 몸의 혈관에 비유하고 싶더라고요. 곧 하늘을 날아다닐 UAM 택시나 거리를 꽉 채울 완전 자율주행차들이 사고 없이 움직이려면 0.001초의 끊김도 없는 데이터 흐름이 필수적인데 육지가 바로 그 막힘없는 혈관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아주 탁월한 비유입니다. 이 백서 관관을 단순히 한 기업의 기술 자랑으로 치부하면 안 됩니다. 미래 인프라의 규칙을 우리가 직접 그리겠다는 선전포고와 같습니다. 아, 규칙을 직접 만든다고요? 네, 통신규격이라는 건 한번 국제표준으로 자리 잡으면 전 세계 모든 기업이 그 룰에 맞춰서 기기를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자율주행차의 통행료를 거두는 톨게이트를 우리가 세우는 셈이네요? 맞습니다. 우리가 제안한 육지 기술이 글로벌 표준이 된다는 것은 향후 모빌리티 혁명에서 파생되는 천문학적인 미래 부가가치를 우리가 선점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된다는 뜻입니다. 네, 인프라의 설계도를 선점하는 자가 결국 지배자가 되는 구조군요. 룰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룰을 만드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기술이 모든 룰을 새로 쓰다 보면 기존의 가치들과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파열음이 나기 마련이잖아요. 네, 당장 창작의 영역에서 날선 갈등이 터졌습니다. 네, 저작권 소송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지상파 방송 3사가 챗 GPT 개발사인 오픈 AI를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언론사들이 피땀 흘려 취재한 뉴스를 AI가 무단으로 학습하는 걸 멈추라는 법적 대응인데 양쪽의 입장이 아주 팽팽하죠. 현재 전 세계 미디어와 테크 업계가 가장 숨지겨 지켜보고 있는 세 개의 재판입니다. AI 진영은 기술 혁신과 정보의 대중화를 위한 공정 이용을 주장하고 있고, 언론사들은 창작자의 피땀이 담긴 지적재산권 보호라는 핵심 가치를 사수하려 하고 있죠. 네, 이 방송에서 저희가 어느 한쪽의 편을 들 수는 없습니다만 이 재판의 본질이 무엇인지는 명확히 짚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과거 넵스터가 등장했을 때 음악 산업의 저작권 수익 구조가 완전히 재편됐던 역사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 그때 정말 음악 시장이 뒤집어졌었죠. 네, 이번 법적 줄다리기의 결과는 향후 AI 시대의 데이터의 가치를 어떻게 산정하고 미디어 생태계의 수익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결정하는 역사적인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토지대장을 쓰는 작업인 셈이죠. 디지털 토지대장이라 와닿는 표현이네요. 기업 간의 규칙을 정하는 것도 이렇게 치열한데 국가들이 직접 나서서 기술의 제동을 거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문제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네, 전 세계 52개국, 무려 61개의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AI 딥페이크와 유해 이미지 확산에 맞서 공동 대응을 선언했습니다. 특히 아동이나 취약계층을 노리는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국제사회가 좌시하지 않겠다는 아주 강력한 움직임인데요. 이 공동선언의 무게감을 결코 가볍게 넘겨선 안 됩니다. 단순한 도덕적 경고장이 아니거든요. 실질적인 압박이 될 수 있다는 건가요? 네, 52개국이 한 목소리를 냈다는 것은 글로벌 AI 기업들의 서비스 출시에 제동을 걸 수 있는 통일된 규제, 무역 장벽이 세워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혁신이 중요해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을 긋는 거군요. 핵심은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존엄성을 앞설 수는 없다는 대원칙을 국제사회가 명문화했다는 데 있습니다. 혁신의 속도에 도취되어 있던 테크 업계에 인권과 안전이라는 브레이크를 실질적으로 장착하도록 강제하는 첫걸음인 거죠. 기술은 언제나 인간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기본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분위기를 조금 바꿔볼까요? 이번엔 첨단 디지털 세계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 마주할 수 있는 아주 충격적이고 물리적인 위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 수은 중독 사건이죠. 맞아요. 엉덩이 통증으로 응급실을 찾은 30대 여성의 몸에서 은빛 액체, 바로 수은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비타민 주사인 줄 알고 맞던 것이 알고 보니 전 남편이 온도계 수은을 고의로 주입한 것이었는데요. 정말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끔찍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학적 독성학적 관점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그 치명적인 수치입니다. 수치가 어느 정도였길래 그런가요? 보통 혈중 농도가 밀리리터당 0.03mg만 넘어도 중독으로 진단하거든요. 그런데 이 환자의 혈청 수치는 무려 345.1 마이크로그램 퍼 리터였습니다. 정상 기준치를 아득히 초과한 거죠. 와, 그 정도 수치면 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단순한 염증 수준이 아닐 것 같은데요? 뇌와 신경계에 영구적인 손상을 초래하는 치명적인 위기 상황입니다. 초기에는 일반적인 농양이나 피부 질환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치료가 지체되어 수은이 신경계를 타고 퍼지면 전신마비나 심각한 뇌 손상으로 이어집니다.
정말 끔찍하네요. 네, 만약 주변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국소마비 증상이나 극심한 통증이 동반된다면 단순 진통제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전문적인 독성물질 검사를 의심해봐야 한다는 강력한 경고를 던져주는 사례입니다. 일상 속 화학물질의 오용이 얼마나 무서운지 소름이 돋습니다. 다시 산업 현장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일본 토요타 자동차 공장에 아주 기막힌 신입사원들이 출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도입 소식이군요. 네, 바로 유연하게 움직이는 휴머노이드 로봇 7대인데요. 공장 안에 막 파쿠르 선수처럼 훌쩍훌쩍 뛰어다니는 건 기본이고 제가 진짜 충격을 받은 건 이겁니다. 데이터 다운로드 부분 말씀이시죠? 은 단지 데이터 한 줄로 다운로드해서 곧바로 현장에 투입된다는 겁니다. 이 현상이 노동시장에 시사하는 바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무겁습니다. 인류가 수천 년간 이어온 도제식 교육의 종말을 선언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선배의 등을 보며 기술을 전수받는 시대가 완전히 끝났다는 뜻이군요. 네, 수십 년간 땀 흘려 기술을 배우던 시대가 저무는 거죠. 제가 지난 10년간 직장에서 깨지면서 배운 눈치와 노하우를 옆자기 로봇이 1초 만에 업데이트하고 저보다 일을 더 잘하게 된다고 생각하면 당장 제 밥그릇부터 덜컥 겁이 나는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제 산업계의 핵심 과제는 단순한 인력 부족이 아니라 인간 숙련도의 가치 하락입니다. 아, 숙련도의 가치가 떨어진다. 인간의 10년치 땀방울이 단 몇 초의 데이터 업로드로 무한 복제되는 세상이라면 과연 인간의 노동 가치는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기업 입장에서는 효율성의 극대화지만 개인의 직업적 미래에 대해서는 대단히 근본적이고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는 모먼트입니다. 네, 정말 복잡한 심경이 드네요. 이런 공장에서 벌어지는 혁신의 폭풍은 금융권의 철옹성마저 박살내고 있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인 K뱅크의 코스피 상장 청약에 무려 9조 8천억 원, 거의 10조 원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증거금이 몰렸거든요. 엄청난 규모의 자금이 움직였죠. 수십 년 역사를 자랑하는 전통 대형 은행들이 테크 돌풍 앞에 무기력하게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시장의 자본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추적해보면 미래의 권력이 보입니다. 과거 은행업의 절대적인 무기는 막대한 자본력과 전국적인 지점망이었죠. 누가 더 돈이 많고 건물이 많은가의 싸움이었습니다. 내 동네마다 가장 좋은 자리에 큰 은행 지점들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K뱅크에 몰린 이 천문학적인 자금은 시장이 이제 전통금융의 덩치보다 기술 구현력과 데이터 처리의 효율성을 훨씬 더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명입니다. 은행의 본질이 돈을 보관하는 금고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소프트웨어 회사로 완전히 넘어갔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금융산업의 경쟁률이 자본 중심에서 기술 기반으로 완벽히 이동했다는 사망선고이자 새로운 탄생입니다. 기존 대형은행들에게는 뼈를 깎는 수준이 아니라 DNA 자체를 바꾸는 쇄신을 요구하는 강력한 경고등이 켜진 셈이죠. 결국 모든 길은 기술과 코드로 통하네요. 하지만 이 코드를 맹신하다가 우리 집 거실까지 털리게 생겼습니다. 9번째 소식인데요. 네, 스마트홈 보안 이슈죠. 네, 당장 여러분의 거실에 있는 스마트 TV, 홈 카메라, 인공지능 스피커가 누군가에게 인터넷으로 실시간 생중계되고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이런 IoT 스마트홈 기기들의 보안이 너무나 취약해서 사생활 노출 위협이 최고조에 달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지어 국가가 인증한 보안 마크를 단 제품마저 해킹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라고 하니 대체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도마 위에 오르는 것이 바로 국가보안 인증제도의 치명적인 맹점입니다. 현재 인증 시스템은 제품을 공장에서 출시할 때 딱 한 번 검사하는 일회성 매로증에 불과하거든요. 출시할 때 한 번이요? 해커들은 매일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텐데요. 그렇죠. 해커들은 매일 새로운 무기를 들고 나타나는데 우리는 1년 전에 낡은 방패 하나만 믿고 문을 열어두는 격입니다. 한 번 통과했다고 영원히 안전한 게 절대 아니죠.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기기가 출시된 이후에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보안 패치를 강제로 업데이트하는 지능형 관리 체계로의 대전환이 시급합니다. 하지만 국가 제도가 완비되기 전까지는 우리 스스로 방어벽을 쳐야 합니다. 개인이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기기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 알림을 띄우면 미루지 마시고 초기 비밀번호인 0000이나 1234는 반드시 복잡하게 바꾸는 최소한의 조치가 여러분의 안방을 지키는 유일한 생명줄입니다. 네. 내 사생활은 내 손으로.
주기적인 업데이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무섭게 질주하는 기술 시대에 자칫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소외되는 분들을 위한 아주 반가운 소식이 오늘의 마지막 10대 뉴스입니다. 네, 교육 관련 소식이죠. 국립중앙도서관에서 2026년 한 해 동안 전 국민을 대상으로 AI 리터러시 무료 교육을 실시합니다. 스마트폰으로 대화형 AI를 일상에서 활용하는 기초부터 진짜 뉴스인지 딥페이크, 가짜 뉴스인지 판별해내는 안목까지 길러준다고 하네요. 이 정책을 단순히 국가가 제공하는 무료 교양 강좌 정도로 가볍게 보셔선 안 됩니다. 지식 정보화 사회, 특히 AI 시대에는 기술을 다루는 능력의 격차가 곧 경제적 빈부격차와 사회적 계층 격차로 잔인하게 굳어집니다. 기술을 모르면 단순히 불편한 게 아니라 아예 생존 경쟁에서 밀려나게 된다는 말씀이군요. 정확합니다. 국가가 앞장서서 전 국민의 AI 활용 역량을 끌어올리는 것은 국민 개개인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소외되지 않고 주체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돕는 조치입니다. 가짜뉴스에 휘둘리지 않는 시민이 많아져야 건강한 민주주의가 유지되니까요. 네, 사회 전체의 기초 체력을 기르는 거네요. 즉, 이 교육은 다가올 미래의 국가 경쟁력을 지탱하는 아주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사회적 안전망을 짓는 기초공사입니다. 아는 맛이 신이라는 오랜 격언이 생존의 무기라는 말로 바뀌는 시대네요. 이렇게 10대 핵심 뉴스를 깊이 있게 파헤쳐 보았습니다. 이 흐름을 이어서 지금부터는 놓치면 아쉬울 단신 브리핑 5가지를 속도감 있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다가오는 3월 26일 데이터 전략 서밋 DIS 2016이 개최됩니다. 데이터를 어떻게 무기화하느냐가 기업 생존의 열쇠가 된 지금 이 서밋에서 어떤 통찰이 나올지 기대가 큽니다. 두 번째는 게임 산업법 전면 개정 소식입니다. 그동안 애매했던 게임의 법적 정의가 드디어 디지털 콘텐츠로 명확히 정상화되었습니다. 산업을 올가매던 규제 플레임이 대전환을 맞이하면서 관련 생태계가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소식은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과 보안기업 아톤의 협력인데요. 양자 내성암호, 즉 PQC 보안 체계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네, 양자 컴퓨터의 해킹도 막아낼 수 있는 차세대 보안 기술이죠. 쉽게 말해 우리 집 디지털 금고의 자물쇠를 미래에서 온 슈퍼 양자 컴퓨터조차 절대 열 수 없는 생체 인식 스캐너급으로 싹 바꿨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든든하네요. 네 번째, ARCC로 불리는 인공지능 고객센터가 한 단계 더 진화했습니다. 이제 고객이 전화하면 정해진 매뉴얼만 앵무새처럼 읽어주는 챗봇의 수준을 넘어섰다고 하죠. 맞습니다. 고객의 복잡한 숨은 의도를 스스로 파악하고 환불이나 예약 변경 같은 실제 업무를 직접 수행해내는 AI 에이전트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보안 전문 기업 카스퍼스키가 띄운 적색 경보입니다. 2026 밀라노 동계올림픽이 다가오면서 이를 겨냥한 전 세계적인 대규모 사이버 사기 위협이 포착되었다고 합니다. 올림픽 티켓이나 숙박을 미끼로 한 피싱 메일이 쏟아질 테니 이메일 열어보실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준비된 모든 탐구 자료들을 짚어봤는데요. 수많은 기사와 데이터가 쏟아졌지만 이 모든 현상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거대한 맥락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다룬 모든 소스가 가리키는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모든 것이 빛의 속도로 변하고 데이터가 지배하는 2026년 현재, 이 거대한 파도를 거스려 하거나 과거의 향수에 젖어 외면하는 자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정말 냉혹한 현실이네요. 국가든 기업이든 그리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개인이든 유연하게 적응하는 자만이 생존한다는 진리가 그 어느 때보다 냉혹하게 증명되고 있죠. 우리가 이 흐름의 이면을 끈질기게 파악하고 스스로를 방어하며 진화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적응하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참 뼈아프지만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네요. 이 서늘한 진리를 마음에 새기면서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꼭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일까요? 전문가가 10년 동안 몸으로 부딪혀 얻은 피땀 어린 노하우마저 로봇이 단 1초의 데이터로 다운로드 해버리고 인간 고유의 영역이라 굳게 믿었던 창작과 뉴스의 영역마저 AI가 쉴 새 없이 학습하고 모방하는 시대입니다. 네, 저희가 아까 깊게 다뤘던 내용들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모든 지식과 기술, 심지어 노하우마저 0과 1의 데이터로 완벽하게 복제되는 이 차가운 시대에 결코 데이터화될 수 없는 여러분만의 인간다움 혹은 대체 불가능한 가치는 과연 무엇일까요? 참, 기술이 우리의 능력을 대체할수록 역설적으로 인간 본연의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은
훨씬 더 날카롭고 절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각자가 반드시 답을 찾아야 할 과제네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치열한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작은 아하하는 깨달음과 깊은 사유의 시간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끊임없이 질문하고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잃지 않는 여러분의 매일을 항상 응원합니다. 네, 오늘 정말 흥미로운 탐구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통찰력을 한 단계 끌어올려줄 놀라운 자료들을 한가득 안고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